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우버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지불 수단으로 수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기사인데, 31일, 7월 31일 기사인데, 이거 뜨고 사실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는 이제 차트적인 거, 비트의 가격적인 거를 이게 이제 반영하진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요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사실 중국 상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도시로 상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블록체인과 사실 비트코인은 조금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안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별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꼭 토큰이 있거나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현재 홍콩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은행인 노무라가 두바이에서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바이낸스도 두바이에 본사가 있고 하는 걸 보면 두바이가 진짜로 약간 크립토 쪽에 글로벌 허브가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계 굴지의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에서 이제 새벽에 있었던 뉴스인데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환경적 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중국 투자와 관련해 9조 달러의 규모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천조인가 4천조잖아요. 그거 달러로 치면은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약 3, 4배가 되는 회사인 블랙락인데 이 블랙락이 ETF를 비트코인 신청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꽤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 블랙락을 약간 공격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해서 이렇다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약간 블랙락이 중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속보였는데요. 미국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됐다라는 건데 이게 엄청 크긴 해요. 왜냐면 그 나라에 대한 신용 등급이 하향되고 상향된다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같은 가장 큰 나라 패권국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됐다는 거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중에 미장이 살짝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자율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절정에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건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는 이자율이 절정이었는데 결국에 이때는 사실 이자율이 횡보를 하면서 증시가 계속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증시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라 이게 이자율이랑 증시 그러니까 주가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당장 미치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도 사실 마찬가지로 증시랑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USDT의 도미넌스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보시면은 비트 도미넌스는 파란색, 달러의 도미넌스는 검은색인데 결국 이제 검은색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떨어지고 검은색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은 비트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약간 국룰이에요. 국룰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도미넌스 테더의 도미넌스는 떨어질 것 같고 비트의 도미넌스는 오를 것 같으니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트 자체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테더의 도미넌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현재의 이 장세가 16년도 상승 랠리 전과 비슷하다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게 해시 리본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의 괴리율을 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적은 현물 시장의 유입이 있는데 이 시기 이후에는 항상 좀 불장이 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시기가 비슷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 모양 아이콘 정도의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이후는 불장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와 비슷한 시장 상황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뉴스는 마치고 차트 보실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일봉상에서
오늘 종가 마감이 아래 꼬리를 다 달고 변동성이 꽤 굉장히 컸습니다. 29,500에서 오전 9시 전에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29,000 지금 700대에 있는 상황이고 4시간으로 쪼개서 보면은 28,500까지 저희가 연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28,580 정도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검은색 선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번 상승에서는 이 선을 닿지 않고 최대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유에서는 누구나 이 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치지 않고 올라가는 게 더 시장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현재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렇게 보면 거래량의 수렴이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저희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방금 전 9시에 움직임으로 이제 어제 일봉이 끝났는데 어제 일봉에서 거래량을 수렴 상단 돌파하면서 여기서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아마 장세가 좋은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3만 달러를 넘어가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결국은 29,500에서 31,500의 박스권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 박스권의 연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의 저점 28,500 아마 여기 구간은 다시 안 뚫릴 거라는 가정을 한다면 추가 상승을 보는 게 더 맞는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봉상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하단 지지선을 찍지 않고 밑꼬리를 다 달고 올라와서 지난 주봉의 시가인 30,083을 넘는다면 바로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화수목금토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목금토일이죠. 넘어가면서 아예 31,000까지도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31,100 위로만 이번 주 안에 간다면 이 추세를 상승 쪽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금요일 영상에서 뵈면서 또 이제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이번 주를 또 돌아보는 그런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